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렇게 네 사람을 공소 제기한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저도 보진 못했어요. 공개됐다 그러고 공개된 것을 조선일보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거에 하면은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게 2019년 강제 북송은 11월 7일 날 일어났는데 그 훨씬 전인 10월 29일 날 첩보를 입수했어요. 뭐냐? 국가안보실에서 북한에서 어선이 동해상으로 도주한다 라는 걸 첩보를 입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11월 1일 날 안보실에서 야, 그거 납포해라. 내려오면 납포해라.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정의용과 선 국정원장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뭐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제 사망을 해서 김정은이가 조문을 했답니다. 그 전에 또 한편으로는 11월 25일 날 부산에서 한 아세안 회의 정상회의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거기에 김정은을 좀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초청장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 친서를 보낼 때 이 납포했던 사람들을 같이 북송을 하면은 북한의 김정은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협의를 시작했어요. 공소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2일 날 이제 잡았지 않습니까? 납포를 했어요. 근데 납포된 그 순간부터 북송 탈북어민들은 우리 귀순하러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납포되자마자. 그런데 국정원장 서훈이가 그 다음날 야, 그거 그냥 돌려보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이 사람이 판사 출신인데 어이구, 송원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 조회를 해줬어요. 또 국가위기관리센터도 청와대에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논란 가능성이 큽니다. 북송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되냐? 자꾸 서훈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노영민이가 비서실장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거 북송합시다 결론 내렸어. 그러니까 이제 선 국정원장은 선 국정원 3차장이 실무부서에서 계속 반대한다, 안 됩니다. 2번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해. 선이가 그냥 강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영민이가 북송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현철이가 통일부 장관이 그 결과에 우리도 동의한다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통일부에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날 그 다음날 전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납포한 북송어민 2명을 소환하겠습니다. 통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또 그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11월 25일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합니다라는 친서를 전달했어요. 대통령이 이제 이걸 우리가 무슨 법령을 알아야 돼요.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기본권이 최고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그 기본권 중에 기본권은 뭐겠습니까? 전적으로 바로 생명권이죠. 생명과 안전입니다. 대통령은 어떤 의무가 있죠? 대통령은요,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어요. 또 69조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엄숙히 선서해요. 또 대통령은 그 다음 84조에서 내란 의안죄를 범한 경우 제하고는 소출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어떤 권한이 있죠? 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지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냐? 바로 장관이에요. 비서실장입니다. 안보실장입니다. 통일부 장관입니다.
이런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지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노영민 비서실장은 뭐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이에요. 보좌예요, 보좌. 국가안보실장은 뭐죠? 이 사람도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겁니다. 정부조직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정보원장은 뭐죠? 대통령 소속이에요. 소속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보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한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는 겁니다. 명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실장,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됩니다. 명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겁니다. 그 외에는 명령을 받으면 안 돼요. 형법은 직무유기를 규정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면 1년 이하 징역, 자격증 처합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인데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사소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서실장이 명령 내리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보좌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거나 의사소통의 통로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으니까 장관, 실장, 전달하는 그 역할이에요. 비서실장.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국민의 기본권, 생명권 최고의 근본 기본이에요. 대통령의 가창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건 오로지 대통령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전부 보좌기관이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진 건 어떻습니까? 전부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서로가 해서 야, 우리 11월 25일 날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하는데 마침 우리 대통령이 말이야 그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내게 돼 있어. 야, 이걸 이용해가지고 잡아, 나 앞에서 북송하자 말이야. 같이 하자 말이야. 응? 북송이 이루어진 건 11월 7일입니다. 열흘간이에요. 열흘 동안 이 중대한 사태를 문재인 대통령 깜깜무소식이었나요? 응? 자,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 자, 봅시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증이 있습니다. 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멀지도 않았어요. 11월 7일 북송이 일어났는데 11월 29일 날, 11월 21일 날 LA에 갔어요. LA에 가서 어떤 미주 중앙일보가 대서특별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 탈무 어민 강제 북송 사실상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 사람이 녹취를 했어요. 그래서 미주 중앙일보에서 녹취록 4번에 나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가 있었던가요? 당연히 여기 안보 쪽에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건 당연한 겁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게 11월 21일자예요. 이게 미주 중앙일보에서 그대로 이렇게 녹취를 해요. 당연히 사전 보고하죠. 이렇게 했습니다. 김현철 장관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11월 7일이에요. 이게 11월 7일 날 김유근 그때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11월 7일 날 북송 그날이에요. 딱 그런데 김유근 이가 딱 참석을 했는데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대대장 A준영이 문자를 탁 보낸 거야. 그걸 쏴줬어요. 그게 딱 여기 캡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카메라 기자가 딱 캡처했어요.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소. 이 사람들이 이걸 깜짝이 숨기고 하려다가 이게 딱 탈로가는 거야. 11월 7일. 이래가지고 그날부터 대서특필이야. 그 다음 날은 조선 무슨 중앙일보 문화일보
대서특필 야 11월 7일 북송됐다 깜짝 모르게 했다가 발각됐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나요? 여태까지 그 한마디 말이 없어. 말이 없습니다. 아까 그랬죠. 내가 그랬어요. 헌법에 말이지. 정부조직법에 중앙기관장, 대통령 장관 위법 중에 그 중단 지시할 수가 있어요. 몰랐다면 당장 너도 왜 내가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북송해서 야 취소해. 북한에 빨리 전통문에 이거 성안 다시 한다고 말이야. 없어. 뭐도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징후를 이게 안 돼. 그리고 이게 도대체 몰랐다는 게 이게 상식이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최대 궁금증에 대해서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하고 언급조차도 안 하고 결과를 말하지 않고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안에서 깡깡 무서지는지 몰랐는지 이러한 무수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법령과 사실관계가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궁금증을 이렇게 증폭만 시켜놓고 네 사람만 불구속 기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저는 정말 그것이 알고 싶고 우리 국민들과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의 흑역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말이에요. 저 발버둥 치는 국민을 사죄다 몰아냈어요. 이거는요 국제형사범죄법 이게 뭐 ICC 여러분들 국제형사재판소법이 있어요. 국제형사재판소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말하는 흔히 ICC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국제형사재판소 거기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강제 추방해서 사지를 몰아넣는 거. 딱 로마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북한과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를 했어요. 왜냐? 북한에서 11월 올라 그랬다. 이거 보내드릴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보내라. 딱 의사표현은 이건 공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고발을 그렇게 했어요. 공모해서 북한과 남한이 공모해서 반도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은 고문방지협약, 국제협약 거기에는 고문의 우려가 있는 고문받을 우려가 있는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문방지협약이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 6조에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위반했고 로마 규정을 위반했고 따라서 이건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국가안보실에 조연들만 도대체 인형은 있는데 누가 조정을 하는 거야? 조연이 있고 주연이 없어요. 근데 이런 이상한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형식을 거쳐서도 이것은 풀어야 NLL을 넘어와서 기순 의사를 밝힌 북한 사람 2명을 강제 북송했는데 이거는 참 반인권적이고 국제법이고 헌법 위반에 따라서 좀 당연하지만 법안을 좀 해서 북한 이탈 주민이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를 좀 수정해가지고 강제 송환 금지를 딱 명시를 넣자. 그래서 송환을 할 때는 국제기구, 북한 인권단체, 법조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일부 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자. 해서 조사 과정에서는 투명성을 확보해서 조사관을 같이 참여를 하게 하다. 지금 이제 합동 신문조라고 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과정에서 이걸 좀 넣자.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출입국관리법입니다. 여기는 이제 외국인에서 제외된 걸 명시하자.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은 강제 추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외국인 속에 북한 이탈 주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명시가 안 됐다. 우리 해석으로는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나 하도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우겨대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거기다 그냥 명시를 해주자 이겁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인권법 이건 또 중요해요. 이거를 할 때 우리 북한인권법이 지금 아직도 정상 시행도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말이야 북한인권 교육을 좀 하자.
해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걸 좀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초중등 교과서도 넣고 이런 걸 하자. 그래서 북한인권법 개정을 좀 하자.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법, 그다음 출국관리법, 북한인권법에 세세하게 좀 넣어가지고 이 도대체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서 북한이탈 주민 아니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구지시키고 강제 성환 안 된다라는 걸 좀 알리자. 이런 입법조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제 성환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더 좀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우선 당장 재발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발 방지를 하려면 두 가지. 하나는 일단 주범으로 지목돼서 고발이 엄격히 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거. 또 한 가지는 보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자.